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Jacob.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역시나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망언을 한가득 쏟아내고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고 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이 참 눈길을 끄는데요. 거의 태극기 집회에서나 할 법한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당당히 말하며 웃음을 지은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막말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막말에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집중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좀 늦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제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이후 반응들까지, 그리고 이 반응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까지를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해요. 어제 사실 발칙한 뉴스를 할 때까지는 정확한 기사는 나오지 않고 원문만 나와서 그 내용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껏 드렸었는데, 이후에 영상들 나오고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주 난장판이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등의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난장판이었는데, 연설하는 도중에 좌파라는 단어를 총 11차례 언급했다고 하고요. 종북이라는 단어도 3차례 언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저도 이제 연설 보면서 아유 참 가관이네 라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딱 모아놓고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또 보니까, 영상들 많이 보셨겠지만, 요런 발언들 하셨죠. 이게 또 실제로 보니까 그 와닿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텍스트로 보는 거하고. 어제까지는, 어제 한 이 연설하고 나서 한동안은 굉장히 핫했지만, 물론 이후에 그 가수 정주현 씨가 귀국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덮였나요? 좀 덮인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안 좋았을 것 같아. 본인이 주인공일 수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들었지만, 하고 나가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분위기예요. 표정이 아주 두 주먹 불끈 쥐면서 나 잘했지! 막 이런 반응 있잖아요. 나 너무 잘했다. 이런 망언들을 쏟아내고, 그 반응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막 반발하고, 막 이런 항의하고, 이런 지금 국회에서 완전 난리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예측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반응들이 나올 거라는 걸. 이게 어느 정도 수위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오히려 의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죠? 이건 실수로? 어차피 연설문이 다 나와 있었으니까 실수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이건 우연이라든지, 자기가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그렇게 들었으면 미안, 이런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의도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러한 반응들이 나올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일부러 더 세게 이런 발언을,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비난을 늘어놓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 놀랍긴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놓은 이야기들,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말에 그 서울역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서 이런 류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나경원 대표가 어제 했던 국회 연설의 내용이 거의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집회 참가자들이 하는 발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집단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인, 그냥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뭐 좀 심한 말도 간혹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런 집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류의 막말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설사 그런 집회에서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발언의 수위가 심하면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하고 명예훼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뭐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것도 국회 연설에다 대고 이런 태극기 집회에서나 할 법한 발언을 고스란히 읊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건 정말 국회의 수준 자체를 본인 스스로 그냥 떨어뜨리는 거고 본인의 뭐랄까요? 그 원내대표의 지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이런 것 따위는 그냥 정말 발치에 던져버린 이런 행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고 굳이 태극기 집회 나가서 하시면 되지. 그러려고 굳이 원내대표까지 되셨을까요? 원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 하면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치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밝히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정부를 종북이고 좌파라고 비난하는데 그냥 온전히 시간을 다 쏟고 한다면 이건 뭐 자유한국당이 뭘 향해서 가겠다는 것도 없고요. 그냥 종북 좌파, 니네 종북 좌파 이 욕하러 나온 것밖에 정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정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똑똑히 느낄 수 있었고요. 실제로 어제 그 발언 이후로 오늘자 나왔던 수많은 언론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연설을 두고 연설이 아닌 저주다. 수준 이하다. 요즘 뭐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졌냐. 비판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4선의 중견정치인답지 않은 시정잡배식 발언이다. 사과를 하고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류의 얘기도 발언을 했는데 그럼 당신은 일본 자민당 수석 대변인이냐 뭐 이런 류의 얘기들도 뭐 나오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은 어떻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걸 절대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럴 줄을 몰랐던 게 절대 아니라는 이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이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자 라디오에서 현 정부의 실정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의외라서 오히려 순화한 것이다. 여당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인 모습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이요? 어느 국민? 태극기 부대요? 이 사람들이 맨날 그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랄까 이 정치적 감각? 뭐랄까 방향 감각? 이런 게 정무적 감각 이런 걸 완전 상실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완전 진짜 그 가짜뉴스 이런 거에 도취돼서 유튜브 방송 이런 걸로만 거의 계속해서 하시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이 사람들의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그냥 착각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며 이런 자유한국당의 이런 스탠스가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향후 전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참 이게 답답하죠. 한마디로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로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당의 방향을 정했고 이번 연설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연설이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자유한국당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7개월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이어가면서 뭐 리더십이 워낙 또 뭐 부재하고 이래서 당 안팎에서 대여 투쟁력이 약해졌다 이런 지적들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어쨌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 좀 새로운 체제가 꾸려졌고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에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하락하고 반사이기 겹쳐서 당 지지율이 좀 오르고 이러면서
한껏 강한 투쟁 모드로 치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이런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의 탄핵당한 그 정권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인물을 당대표로 선출을 한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이 사람을 선출하면서 이미 이걸로도 충분히 자유한국당의 앞길은 사실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 강재산이 자신의 최고의 업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최순실 태블릿 PC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극단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인물을 대표로 내세운 이런 정당인데,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쯤은 뭐 아무렇지도 않지 않을까,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또 그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극우 성향의 그 태극기 부대가 사실상 자유한국당 내부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황교안 대표도 이 황교안 대표 자체의 강경 보수 성향까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극우 행보가, 극우 클릭, 우클릭 정도가 아니라 극우 클릭 행보가 더욱더 강화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극기 부대스러운 정말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발언들을 노골적으로 뱉어냈고도 이렇게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아주 두 주먹 불끈 쥐고 웃으면서 성공했어, 오늘 발언 만족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조중동이, 다른 언론들이 많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비판하고 있는데 조중동마저 의외로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일단 중앙동아일보는 아예 뭐 사설도 싣지 않고요, 기사를 쓰긴 했는데 굉장히 좀 중립적인 입장의 기사를 냈습니다. 뭐 누구를 편들거나 이런 거 아니고 둘 다 양쪽 뭐 싸웠더라, 국회가 난장판이었다, 뭐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요. 조선일보도 기사를 썼는데 기사와 사설을 냈어요. 조선일보 사설을 냈는데 물론 정부를 비난을 하긴 했는데, 정부를 비난하는 류를 뭐 쓰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그렇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막 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게 좀 뭐랄까 비호하는, 좀 지지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조중동마저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이 스탠스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대로 계속해서 태극기 부대를 그야말로 위시해서 계속해서 극우적으로 극우 클릭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지금 뭐 사실 박근혜 탄핵 반대 세력들, 이런 세력들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 국민들하고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조선일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우려했었고, 황교안 체제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새로운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태극기 부대 쪽이 아니고 새로운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답답한 거죠. 계속해서 극우 클릭,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거의 태극기 부대스러운 망언에 이 조중동 역시도 이건 아닌데 싶은 답답함을 느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행복하시다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만족스럽다는데. 더 웃긴 건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조중동도 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지만 정말 재밌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누가 반색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가. 뭐 일단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태극기 집회 뭐 이런 분들,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국외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이런 발언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대요. 누군가 봤더니 국민일보 오늘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이런 연설 직후에 일본의 거대 커뮤니티 5채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응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박. 나경원 원내대표의 안위까지 걱정하는 그런 일본 네티즌들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을까요? 네. 자민당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일본 아베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좋아하셨을까? 역시 통하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혐한 성향의 일본 네티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으로 비유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지지를 했는데 이들은 사실이잖아. 알고 있었어. 당연하죠. 문재인 대통령 문은 돼지 장군 김정은의 꼭두각시다. 이런 댓글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일본 그 5채널 그 사이트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한 네티즌은 이것은 친일 인증인가요? 의원 권한 박탈되나요? 이렇게 이제 적기도 했다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국가기밀 유출죄, 이건 기밀 누설이냐? 라고 하며 나 원내대표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만 봐도 이 발언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누구에게 좋은 발언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지 않나요? 이것만큼 선명한 게 없습니다. 이건 정말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일부의 극소수 태극기 세력들이나 환영할 만한 주장이고 또 국민을 모독하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었다는 이건 뭐 정말 명확한 명징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자아내고 일본의 극우 우익 네티즌들이 응원하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자민당의 수석대변인이 정말 아닌지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정말 맞긴 맞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네. 아니 뭐 이게 정말 글쎄 일본 네티즌들 극우 네티즌들한테 응원받고 있으면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더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이러실 것 같으면 그냥 그 본국에 가셔서 정치를 하셨으면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모두가 좋고 거기서도 인기 많으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될까요? 어차피 총사퇴 하신다고 배수진 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그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이 겨냥하는 곳이 어디인가 냉정히 봐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를 격렬한 이전 투구의 장으로 만들어서 중간지대를 말살하고 자기 세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림수로 국가 원수 모독 발언까지 감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판에 말려들면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과감하게 패스트트랙을 바로 걸어야 한다.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선거제 개혁안 지금 이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막 연일 강경한 발언하면서 총사퇴 배수진 뭐 이런 얘기를 하며 이게 뭐 민주주의 말살 어제도 뭐 그 얘기 했었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뭐 어쩌고 하면서 좌파 독재주의라고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것을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이런 막말에 넘어갈 필요 없고 우리는 과감하게 패스트트랙을 바로 걸어서 밀어붙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제압하고 고립시킬 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한다. 지금은 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모독할 때 국회는 제갈 길을 감으로써 그 모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뭐 막말에 당장의 감정이 욱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너무 뭐랄까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성공했어! 만족한 분위기를 풍겼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에 같이 나서서 싸우면서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야말로 흙탕,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면 말려드는 겁니다. 여기에 분노는 물론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비난은 가차없이 쳐낼 건 쳐내겠지만 모든 전력을 거기 싸우는데 이 발언 하나에 막 달려들어서 사과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력을 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바로 걸어서 처리하는 것.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지금 두려워서 좌파 독재 운운하면서 막 뭐 총사퇴 운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거제 개혁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 이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까요? 뭐 제1야당 원내대표의 수준 낮음은 비난을 하되 다른 의원들께서는 부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갈 길을 뚜벅뚜벅 제대로 신속하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이 패스트트랙 빨리 지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글쎄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토록 이야기하셨던 당당하게 얘기하셨던 의원직 총사퇴의 배수진을 치셨는데 그것도 한번 이렇게 같이 밀어붙여 보시고요. 네, 약속 꼭 지키시라고. 그러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뭐 국민의 뜻이고 국민들이 힘들어서 그런다고 국민의 뜻을 이야기한 거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서 투표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빨리 투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거제 개혁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런 막말에 휘말려서 지금 이럴 새가 없다는 거 빠르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나경원 그냥 냅둬야 한다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그냥 내버려둬야 자유한국당이 망한다고 그러시네요. 다들 그냥 내버려두라고. 네, 굳이 원래 이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두고 우리가 이제 알아서 현명한 국민들이 알아서 판별을 할 테니까 그죠. 내버려두고요. 뭐 굳이 고쳐질 것도 아닌데 그냥 내버려두고요. 알아서 우리가 안 될 사람들은 빠르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갈 길 가자고요. 아무튼 오늘 발칙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참.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늦지 않고 올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